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주말 내내 홍 전 대표가 무슨 말을 할지 정치권에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됐었죠. 혹시 당을 분열시키는 비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조직에 들어가야 원팀이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비리 의혹 대선에 불참하겠다. 이두하 의원, 이 발언이 가장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이 비리 의혹,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불참하겠다. 이 부분을 원팀이 구성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발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SNS에 이제 글을 올리신 건데 그렇게 올리고 나서 다시 또 글을 올리셔서 이제 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백의종군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그 원팀을 안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글을 올려서 경선 결과에 승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선 조직에 들어가야지 원팀이 되나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앞으로 할 정치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 본인을 지지해준 청년층의 플랫폼을 갖고 좀 더 이 부분을 활발하게 하는 걸 해보겠다.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다려보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보이고 계속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홍준표 후보 입장,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누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관계에서도 만나는데 시간이 꽤 걸렸고 그리고 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냥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해서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상임 고문,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대표도 명예선대위원장이지 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당대표 들어가신 분들이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이렇게 좀 아마 국민의 힘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반면 교사 삼아서 이렇게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당 대표를 지낸 분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이나 이렇게 모시기에는 원래 적절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고 또 지금 경선이 끝난 지 지금 사실 며칠 안 됐어요. 지금 금요일이고 급한가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째인데 뭐 지금 빨리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예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 그리고 진정성을 보이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왜 그렇게 청년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는지 그 부분을 오히려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층 국민의힘의 2030 청년층의 지지가 이제 홍준표 전 대표에게 많이 이제 몰렸었고 그런데 최경철 의원님 그 부분 있고 청년층과 관련해서 지금 당 대표가 30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닌가요? 당대표가 아무래도 그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정치의 특징이 지지 이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 이준석과 윤석열이 함께 있어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이 그 지지를 바로 윤석열에게 바로 바톤 터치하듯이 넘겨주지 않는다는 게 희한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가 윤석열 후보의 과제이죠. 이준석이 갖고 있는 2030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내가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주머니를 내가 어떻게 열 것인가. 이것이 숙제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아직 청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2030에게 다가서서 사실 예전에 보면 2030이 투표를 안고 퇴장을 했습니다. 항상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 정치에 관심이 없어.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30이 너무 어려운 지경이지 않습니까? 취업도 안 되죠. 집도 못 사죠. 여러 가지 박탈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2030이 이번에는 무조건 선거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쫓기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권에 대한 대항마 이런 이미지만으로는 확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과연 내가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가, 청년들에게 과연 내가 어떤 사탕을 줄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서 그것을 청년들에게 정말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외면받을 수 없다. 이준석 후보만 믿고 있어서는 이준석이 갖고 있는 2030의 지지가 안 온다, 자동으로. 절대로 오지 않는다. 자신이 극복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 예비 후보 시절의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혹여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그리고 아직 이 조직의 그 구성 그 형태나 또 어떤 분을 영입을 하고 모실 건지는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후보님들께서도 이 원팀으로 그 선거를 치르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뵙고 이렇게 자리를 가질 생각입니다. 한국일보의 기사 제목을 보면 2030 탈당 러시에 놀란 윤석열, 저보다 빛난 홍 선배는 깐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SNS를 여기 보면요.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의 수락연설보다 훨씬 빛났다. 멋진 위트까지 곁들였다는 낙선 인사. 계속적으로. 글쎄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윤경호 의원님.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2030이 거기에 굉장히 열광을 했었고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였고 그거를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홍 전 대표가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치적인 퍼스널리티, 영어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특성과 홍준표라는 오래된 정치인이 보여준 특성 이 두 가지 중에 2030 젊은 층들이 홍준표라는 이미 경험을 해본 당대표도 해봤고요.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 저분이 했던 그 막말 때문에 얼마나 또 궁지에 많이 몰렸어요. 예. 딱 거의 당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왔는데도 의외로 젊은 층은 여기에 굉장히 환호를 했다. 그러면 그건 뒤집어 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2030이라는 젊은 층에게 왜 도대체 주목을 못 받는 것이냐에 대한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라는 가장 강력했던 경쟁자를 선대위든 이번 대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냐 못 끌어들이냐의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후보 개인에게 맡기거나 후보의 주변 캠프는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이재명 국민의힘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이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에서 공식적인 조직 차원에서 당이 나서서 선대위를 꾸리고 그 당에서 꾸리는 선대위에 홍준표 전 대표에게 맞는 직책을 완장을 채워드리면 되는 거고 그걸 본인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게 바로 제1당, 제2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유리함이고 어찌 보면 강점인 거죠. 예. 그 당의 조직이 버젓이 있는데 그 당의 조직을 제껴버리고 후보 중심으로 뭔가를 끌어간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당 밖에 있었던 분들을 무슨 비상대책위원장 모시듯이 또다시 모셔온다? 그러면 지금 당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이 조직은 도대체 뭐냐? 예. 그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를 경쟁자를 모시느냐 마느냐 문제는 윤석열 후보 개인이 나서서 아무리 노력한다 이럴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선대를 꾸려서 당 차원에서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